안녕하세요. 중립라이더입니다. 2024년 11월 첫째 날 금요일 아침에 출근 무렵에는 비가 좀 내렸고 퇴근 무렵에는 비가 그쳐서 내일 토요일 일요일 필드로 나가서 자전거를 타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스위프트 이벤트방 들어왔고요. TT 레이스방입니다. 해서 자전거는 TT 자전거, 그리고 휠셋은 DT 스위스 아크 1100, 머리에는 에어리언 하이바를 쓰고 스타트해 봅니다. ITT 경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달리는 맵은 코스트 크루셔 42.6km를 달리게 되겠습니다. 여느 TT 레이스보다는 좀 긴 마일리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템퍼스 푸짓에서 많이 하는데 TT 레이스를 여기 이 코스는 상당히 좀 긴 편인 것으로 해서 한 40km를 대략적으로 내가 필드에서 달릴 때 얼마나 걸렸지? 이거 따지고 보면은 얼추 1시간 한 1, 20분 내에 끝나겠지. 이러한 계산으로 좀 페이스를 좀 조절을 하면서 파워 분배를 하면서 달려야 되는 것으로 인터벌 칠 필요 없이 그냥 꾸준하게 템포 라이딩 하듯이 달리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능력치 좋으신 분들은 존 4나 존 5로 1시간 내내 때려 밟으면 되겠지만 그렇게 달리면은 심장 터지겠죠? 자, 지금은 이제 정글 지역이죠. 로투스 갈 때 주로 지나가는 구역이어서 좀 낯익은 곳인데 별로 좋아하지 않는 지형입니다. 제가 좋아하지 않는 지형, 정글지대, 화산지대, 에너지 소모가 꽤 큽니다. 다행인 것은 지금 이제 마얀지대 해안가로 가는 이 구간이 내리막이 좀 많아서 속도 면에서는 좀 이득을 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페달링 안 하면은 G프트는 이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열심히 또 페달링을 해야 되겠죠. 지금 저도 설정 자체에서 좀 파워를 좀 낮춰놓고 좀 달리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 240W대가 녹색 지대니까 존 3 영역으로 좀 나오고 있네요. 정확히 템포 라이딩 페이스로 달리게 되겠습니다. 여느 때 같았으면 저 240W 정도도 거의 한 존 2 영역대로 집어넣었었는데 안 되겠어. 요즘 자전거를 어떤 형태로 좀 달려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 마일리지도 좀 상당히 좀 많이 부족하고 빵나 위주로 좀 달렸어야 했는가 생각해 보면은 원래 성향 자체가 빵나를 많이 하는 스타일은 아니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팀 라이딩 때는 또 뒤쪽에서 처지시는 분들 많이 챙기는 역할을 하다 보니 거기에 좀 안주를 해서인지 좀 뭐랄까 텐션이 좀 많이 떨어졌다고 해야 될까. 어쨌든 간에 너무 이타적으로 타지 않았는가. 그렇게 좋은 놈이 아닌데 내가 조금은 좀 이기적일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 개인주의적으로 했어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아직 올해 11월 12월 아직 시간이 좀 더 있기 때문에 라이딩 방식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는 충분히 할 수 있겠죠. 좀 성향 자체를 좀 바꿔서 더군다나 이제 다음 주부터 자투사 주이프트 클럽도 동계 시즌이 좀 시작이 되죠. 조장분들도 좀 구성원들이 좀 변화가 좀 있고 프로그램은 월화 목금 대략적으로 좀 비슷하게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랜만에 카페에 들어가서 공지 뜬 거 보니까 월요일 날은 LSD, 화요일은 그룹 라이딩, 목요일은 이제 캔마가 되겠죠. 그리고 금요일은 자유 라이딩이지만 레이스 형태로 달릴 수도 있고 주말은 날씨에 따라서 만약에 비가 온다 그러면은 또 긴 100km 라이딩이라든가 200km 라이딩 이런 것도 할 수 있겠죠. 누군가가 좀 개인 미더블 올려서 달린다거나. 네. 자, 지금 달리는 맵 리드인 구간이 상당히 깁니다. 지금 8.1km 리드인 구간이고요. 본격 구간 4.5km였죠. 네. 도합 3km 정도 가까이 되는 거리를 TT 차를 타고 TT 레이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해안가를 달리다 보니까 지금 달리는 이 구간을 리버스로 한번 다시 또 와야 합니다. 유턴 구간은 데저트 구간 그 추파추스 대가리 구간 있죠? 원형 교차로. 네, 거기서 턴을 해서 다시 지금 이 길을 리버스로 와야 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달리는 구간 아무래도 TT 레이스 구성이다 보니까 스프린트 포인트를 얻을 수 있는 구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TT 차를 타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니면
이 지금 이벤트방 자체가 파워 아이템이 지금 경험치 쌓이는 것만 계속 나오는데 아마 에어로라든가 이런 게 다른 자전거였으면 나왔으려나? 네, 이거는 다시 한번 좀 그 프로그램 들어가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계속해서 경험치만 좀 쌓이는 걸로 지금 스프린트 구간만 올 때 갈 때 합치면 대략적으로 한 8번 정도를 7에서 8번 정도를 어, 역방향 정방향 이렇게 달리게 되는데 뭐 그때마다 다 경험치가 좀 쌓이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5위까지 올라와 있고 앞쪽에 스웨덴 친구와는 한 30초 언더니까 저 친구도 뭐 아직 남아있는 거리를 봤을 때는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그러니까 1분 언더는 잡을 수 있을 거라 지금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뭐 굳이 인터벌 하지 않고 꾸준한 페이스로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스웨덴 친구보다 앞서 있었던 독일 친구가 지금 처지면서 지금 미니맵 쌍을 봤을 때는 노란색이면은 네 번째 카테고리 라이더인데 곧 지금 추월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각 카테고리별 지금 이제 레이스 포인트로 그 카테고리가 지금 나뉘어져 있죠.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좋을 수도 있는데 그 고인물들 중에 레이스 포인트가 낮으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해서 야 이거 어떻게 보면은 FTP로 나누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요. 요즘 레이스 포인트가 좀 많이 떨어지면서 제가 세 번째 카테고리까지 좀 선택해서 달릴 수가 있는데 너무 좋습니다. 여유 있게 달릴 수 있고 뭐 달리면은 그래도 꽤 괜찮은 순위에서 마무리를 하다 보니까 아주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가 너무 좋아. 자, 지금 통로 지나면은 데절트 구간으로 진입을 하게 되겠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데절트 구간, 추파춥스 대가리 구간이죠. 원형 교차로. 미니맵상으로 지금 원형 교차로가 지금 보이고 있는데, 1시 방향으로 가게 되면은, 푸에고 플랫, 템프스 푸지 스타트 지점으로 가게 되겠고, 11시 방향으로 가게 되면은, 샌덴 세카이어 같은 맵을 선택했을 때 가게 되는 메타 세카이어 숲길 쪽으로 가게 되겠죠. 그러나 지금 코스는 원형 교차로 그대로 돌아서 왔던 길 그대로 리버스로 가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거리 봤을 때 한 17km 정도면은 첫 그 리드인 구간 시작 끝나고선 스타트 지점에 있었던 스프린트 아치 있었던 곳이 피니시 지점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뭐 잠깐 사이에 보니까 여러 가지 데이터가 나오는 그 배너들이 좀 떴었죠. 지금 현재 4위에 랭크돼서 지금 스웨덴 친구 그 위 앞쪽에 스페인이죠. 스페인 친구까지 한번 노려보면서 달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남은 거리가 17km가 남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지금 여기서 괜히 오버해서 템포를 좀 높일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페이스 그대로 유지하면서 왔던 길이 어떤 지형으로 돼 있었는지 업다운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잘 감안을 해서 파워 분배를 좀 잘 해야 될 것으로 지금 왼쪽 상단 화면을 보시면 허드를 보시면은 뭐 지금 현재 파워 그 파워 영역대에 따른 그 게이지 바가 나와 있고 페달링 수, 또 심박, 그리고 현재까지 달리고 있는 이 마일리지 내에서의 평균 파워, 그리고 TSS까지 나와 있는데 저거는 뭐 설정을 좀 바꿀 수도 있죠. 구성을 칼로리로 바꿀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또 다른 걸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설정에 들어가시면은 자 스웨덴의 요한슨 블랭크라고 해야 되나요? 이 친구도 지금 추월을 하고 있고 TT 차 아닌 일반 로드로 탄 라이더도 있었습니다. 그 TT 방에서는 TT 차 타야지. TT 차는 자체적으로 에어로 효과이기 때문에 드래프팅 효과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꽤 오래전부터 살라멘더 형님한테 자초사 지우프트 클럽도 그룹 라이딩이라든가 캠마 할 때는 TT차로 하자. 본인의 생다리로 달려야지 본인의 현재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있다. 가끔 그 지프트 내에서 나오는 파워라든가 속도, 그러니까 이제 파워보다는 이제 평속 이런 거에 취해서 야 내가 필드 나가면 이 정도 달리겠지. 굉장히 큰 오산입니다. 왜냐하면 드래프팅 발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본인이 내는 파워 대비 속도가 과하게 나왔다. 그렇다면은 좀 겸손하게 필드에선 타셔야 한다. 그 속도 안 나와요. 본인이 뭐 1시간 동안 달렸는데 뭐 35 이상 달리시는 분들 뭐 그런 분들 뭐 없다라고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쉽지 않은 속도입니다. 1시간 동안 30km, 평균 속도 30km per hour 내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뭐 35, 40, 뭐 이렇게 냈다고 해서, 야, 내가 필드 나가면 이 정도 되겠구나. 네. 적지 않은 오산이다라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그룹 라이딩 하면서 얻어지는 그 드래프팅의 효과, 네, 그것을 간과하고 필드에서 내가 그 정도 탈 수 있다. 굉장히 큰 자괴감을 느끼실 겁니다. 운동이라는 거는 자고로 겸손해야 되고 현실 직시를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렇다고 해서 그 괴리감이 크다고 해서 낙담할 필요도 없죠. G프트 내에서 즐기시면 되고 또 필드는 필드 내에서 즐기시면 되는 것으로, 네,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그건 그거 이건 이거다. 물론 저 같은 놈은 G프트 내에서 내는 속도는 필드에서도 반드시 내야 한다 이런 주의이기 때문에, 해서 강력하게 드래프팅 효과가 없는 TT차로 합시다 했는데 거절당했습니다. 그 지난주에 충격대장 그리고 제로 또 쿠리 형님 또 살라 형님 또 아빠 자전거 그만탑 님과 저녁 때 만나서 식사하고 차를 마시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었는데, 올해 드리프트 클럽 운영하는 거에 있어서 또 조장 구함에 있어서 어려움을 많이 좀 토로를 하셨습니다. 뭐 여기저기 전화 돌려서 좀 반강제적으로 조장에 일임을 하게끔 만드셨고, 자발적으로 한 분은 비조 조장 새롭게 조장하게 되실 민방위 동욱님께서 자발적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걸 쉬운 부분이 아니죠. 본인의 시간을 좀 할애해서 리딩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냥 팀의 일원으로서 달리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조장이라는 완장을 차게 되면 사실 그거는 쉬운 부분이 아니죠. 본인이 희생해야 되는 부분들이 꽤 크기 때문에, 여하튼 조장 역할 하시는 분들께는 다시 한번 그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 다음 주부터 이제 시작하겠지만 미리 말씀 드려봅니다. 자, 피니시 지점이 한 1.4km 남아있는데, 저 스페인 친구 잡기는, 지금 물리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으로. 지금부터 인터벌 쳐도 지금 남은 시간, 저 친구와의 벌어진 시간대가 13초. 조금 아쉽네요. 한 50km였다면은 잡았었을까? 네. 여하튼, 순위에 연연한다라기보다는 거의 1시간 가까이 되는 시간을 일정한 파워로 유지하면서 달린 것에 좀 중점을, 올해 좀 약간 좀 자전거 타는 텐션이 많이 떨어져 있는데 다시 좀 끌어올리려고, 지금 많이 이런저런 방법을 좀 쓰고 있습니다. 끌어올려야죠. 자전거 타는 게 재미없는 건 아닌데 뭔가 좀 텐션이 많이 떨어져서 마일리지도 좀 많이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작년 대비, 해서 이런저런 시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피니시 지점까지는 800m 정도 남아 있고, 인터벌 쳤으면은 좀 더 거리를 줄일 수 있었을까? 근데 남은 시간이 좀 간당간당했습니다. 한 2, 3km 정도만 있었다면 어쩌면 스페인 친구도 잡았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나쁘지 않아. 괜찮아. 이 정도만 타도. 자, 앞쪽에 스톤웨이 스프린트 아치가 미니맵상으로 슬쩍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코스의 피니시 지점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스프린트 이 아치 지나면서 경험치만 나오네요. 네, 에어로라든가 드래프팅, 또 페더웨이트 같은 파워업 아이템들이 일절 나오지 않고, 아무래도 TT방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좀 싹 배제하는 것 같습니다. 오롯이 라이더의 생 다리로만 달리게끔 하는, 장비빨은 있을 수 있죠. 네, 좀 더 좋은 TT차, 휠셋, 하이바 같은 걸로 해서 좀 더 나은 속도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것까지 배제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겠고, 현실에서도 그러니까. 자, 피니시 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봐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안전 라이딩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